여기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읽고, 적고, 걷는 사람들. 우리는 퇴사 후에 우리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퇴사 시그널. 아, 이거 너무 근데 좀 와. 촌스럽지 않아? 아니 너무 안녕하세요. 좋은데요? 좋아? 네, 퇴사 시그널이라는 어. 건 단순히 퇴사 시그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도약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 한켠에 다 퇴사의 시그널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실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연세대 MBA 과정에 계신 분들 강의를 하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뼈 묻을 생각 있는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안 듣죠.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해왔던 그 고민들을 하고 있고 내 안에 퇴사 시그널이 뭐가 있는지 촉을 세우는 분들이에요. 또 회사 다니면서 MBA 과정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이 목마른 사람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퇴사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PD님 이제 퇴사하셨으니까 제일 뭐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강의하러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네. 놀고 싶어서 퇴사를 했거나 뭐 육아를 하고 싶거나 전업주부가 되고 싶어서 퇴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말 나답게 일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일하고 싶다. 저는 이 채널을 사실 운영하는 이유가 딱 있어요. 음. 제가 송기령 박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온 에피소드들은 사실 한 두세 번씩 돌려서 읽고 책도 굉장히 여러 번 봤어요. 그냥 살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마. 나 인터뷰도 했는데. 진짜? 네.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라는 책에 맞아요. 그 미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업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두 번째가 플랫폼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딱이네요. 예 PD네요. 그러니까 플랫폼 프로바이더는 어떤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제공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게 터부시 됐잖아요.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미디어 뭐 이런 게 사실 조금 터부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 세상이 바뀌어서 누구나 다 1인 창작자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취미가 아니라 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사실은 안 하다가 팟캐스트 이제 PD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안 하다가 유튜브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냥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의 인생의 기록들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오디오리가 오디오 다이어리라고 결국에는 목소리로 내 경험을 꺼내가는 그 과정을 저는 여기다가 담는 거고 뭐 창업의 과정, 퇴사의 과정,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컨텐츠 기획 교육 같은 것도 이제 여기다가 담을 건데 결국에는 내 그릇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너무 필요한 그리고 것 그 같아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말씀하신 잘 돼 것처럼 있어요. 그 플랫폼들이 너무 다양하고 본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아서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글이 맞는 사람이 있고 말이 맞는 사람이 있고 영상이 맞는 사람이 있고 사진. 선배는 글이지. 저는 글이죠. 전 글과 말 둘 다 좋지만 저에게 맞는 건 공개예요. 공개. 공개? 공개적인 글쓰기와 공개적인 말쓰기를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혼자 일기 쓰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공개적인 글쓰기와 말하기를 할 때 제 생각이 더 정리되고 그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그 일기는 정말 저는 20대 때 끝났고 직업이 그리고 이제 직업 자체가 공개적인 그치.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글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글이 느냐. 공개적인 글쓰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재밌는 지점이다. 네. 저는 일기장에다가 일단 남들이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놓고 있는데 다시 읽어보면 너무 좋아. 내가 썼는데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내가 썼는데 와 이거 진짜 이게 나중에 내 위대한 기록이 되겠다. 당연하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던 사람인데 저의 모든 성장은 이 일기장을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저는 공개적으로 제 감정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제를 하죠. 원칙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여과된 부정적인 감정만 제가 표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공개된 글쓰기가 좋다는 게 앞서 이야기 드린 걸 다시 강조한다면 약간은 정제되고 정화된 글들을 쓸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제 생각이 정리되는 그 시간을 가지니까. 아, 글을 통해서? 네.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얘기하는데 예 PD님은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말하면서 생각을 저도 정리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리라고 말을 어. 하잖아요. 저는 말하면서 정리해요. 나도.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내가 얘기해 놓고 어머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했단 말이야? 아, 자존감 높아서 너무 좋다. 아이 그래. 그래야 자신을 믿고 그래야 결정을 하죠. 맞아. 그래서 삶에 도움이 되는 오늘 기록, 적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하나의 어떤 사진을 봤는데 여기 이런 글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삶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생각. 음흠. 생각이 많다, 적어라. 잠이 안 온다, 읽어라. 결정이 어렵다, 걸어라. 못 잊겠다, 용서해라. 집중이 어렵다, 명상해라. 목표가 어렵다, 굳게 믿어라. 이 총 6가지였는데 저는 여기에서 적어라, 읽어라, 걸어라. 이 3가지가 내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과정을 하고 나면 결과물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가득 차서 이게 흘러 넘칠 때 나오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을 의미 있게 살려면 수없는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하는 건 과거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네. 근데 돌아보니 내가 이런 답을 찾아왔잖아. 그래, 진짜 중요해. 좀 한 구절 좀 맞아. 읽어주면 안 돼요? 나 그 일기장 되게 궁금하네. 절대 보여줄 수 없지. 제가 진짜 여기 자물쇠 같은 거 있으면 좀 채우고 싶어. 좀 안 보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봐도 상관없거든. 별거 없어요. 아니 엄마 말고 내 일기장 관심 있는 사람 없지 않을까? 엄마가 가끔 훔쳐보더라니까. 아니 지금 나이 진짜. 40이 다 돼가는데 아유 어머니 신고해야겠네. 그치. 내가 퇴사를 3월 10일에부터 이제 썼네요. 새롭게 시작된 나의 퇴사 일기. 회사를 정리해야 하구나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회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느꼈던 회사에서의 성장 멈춤은 2021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다. 명확하게 느낀 건 2022년도였고 2023년도의 시작에는 이미 회사에 대한 모든 미련은 내 마음속에 떠나 있었던 것 같다. 그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으며 나는 내 사업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그렇게 2, 3년이 흐른 것이다. 투자 실패 이후 연인 엄마가 보면 안 되겠네요. 두 번째 삐리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일로 도피를 했다. 그래도 일만큼은 내게 결과물을 가져다 주었다. 2014년에 또 입사해 9년간 지내고 있는 지금의 회사.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모르는 나날들. 이게 맞나? 옳은 길일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반복해진다. 내 모든 생각들이 또 퇴사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끼워 맞추기식이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은지 선배가 말한다. 예은아, 넌 처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였냐면 제가 29살에 퇴사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명확한 나의 그게 있었어. 그때는 표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없었던 거야. 근데 선배가 했던 말이 예은아, 너 29살에 한번 퇴사했으면 그 이후에부터 지금으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사이에서의 너의 어떠한 증표는 네 삶에서 지금 기록되고 있잖아.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여기다가 기록해놨는데 지나고 나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기록의 생각이 되게 많이 힘은 내가 적으면서 정리되는 것도 있지만 음. 지금 예PD가 얼마 되지 않은 사실 글들일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읽었을 때 그때의 그 문제들이 해결돼 있는 걸 내가 목도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나한테 소중했던 사람도 다시 기억날 수 있고 그 나를 살렸던 말들이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SNS에 기록을 많이 하는데 SNS의 좋은 점은 몇 년 전 오늘 이렇게 해서 글이 떠요. 그러면 내가 지금 13년 전 것까지 뜨거든요. SNS 페이북이. 그럼 13년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11년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혜미는 뉴스를 감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아무리 절망적인 뉴스라도 네가 전하면 희망을 볼 수 있게끔 해. 라는 말을 이제 2011년도에 누군가가 내가 했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발견하고
이렇게 썼어요. 혜미는 뉴스를 감동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이런 격려를 받아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지금 이 시대의 뉴스를 내가 감동으로 바꿔 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투표를 하자. 제가 이거를 이번 총선 전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누군가가 내게 해준 말을 기록했고 이 말이 씨앗이 돼서 13년 동안 내가 와, 성장했고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뉴스를 감동으로 재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맞아요.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록을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록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인생의 어떤 삶의 과정에서 느껴진 어떤 명확한 진리, 고난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 뭐 회사에서 힘든 거 막 이런 게 적혀져 있어. 근데 그 뒤에는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진리야. 이거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맞아요. 진리야.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감사는 축복의 전 단계에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 전에 나오는 게 뭔 줄 알아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내려놓고 나면 이게 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근데 그렇죠. 내 마음이 이게 오롯이 다 받아져서 감사해. 이게 진짜 뼈까지 다 감사해. 그 마음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예PD의 인생에서 본인의 서사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해석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기록을 했고 내가 내 인생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맞아요. 보니 이런 패턴이 있더라. 네. 우리 드라마도 그래. 한국 드라마 뻔한 패턴이 있잖아 막. 그치. 그 패턴이 읽히잖아 나중에는. 있어요. 한국 드라마 중간부터 봐도 다 이해가 가. 오. 그런 것처럼 내 삶의 패턴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걸 이렇게 대처하더라. 이렇게 하더라라는 그 하나의 DB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 기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아까 음. 축복 얘기하셨는데 저는 20대 때 사실은 아빠가 편찮으시고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제 인생에 첫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그때는 쓰기 시작했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처음에 고난일지라고 붙였어요. 일기장에. 근데 얼마 후에 제가 그걸 축복일지로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잊고 있다가 그걸 쓴 건 잊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한번 일기장 싹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진짜 버렸어. 근데 그거 버릴 때 안 그건 안 아까웠어요? 버렸죠. 그건 왜냐면 그때부터는 우리 남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건 안 버렸어요. 네, 어. 다행히 그때부터 저희 남편을 어. 만나고 있었어서 내가 이걸로 이겨냈구나. 근데 그때 이미 나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던 거 플러스 의지였던 거죠. 난 이 시간을 절대 고난의 시간으로 끝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고난일지를 축복일지로 내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록이 주는 엄청난 힘? 그리고 저는 사실 이 SNS 글쓰기를 통해서 제 업의 성장도 엄청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근데 그걸 할 때 제 안의 원칙은 과장은 하되 뻥은 치지 말자. 그러니까 김혜민이라는 사람을 포장은 하되 당연히 포장해야죠. 포장은 하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공개적 글쓰기가 맞는 분들은 하시면 그런 이점도 있다. 실제 SNS를 통해 저는 새로운 일들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저는 포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야? 이 포장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자기 PR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포장이란 걸 저는 예전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근데 시대가 지나서 보니까 포장이 이제 능력이 돼버린 거야. 그럼요. 근데 포장이 너무 잘 되어서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 확실히 있어. 포장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근데 까보면 생각보다 뭐가 비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끼는 그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만 내 생각을 어느 정도 포장하고 나를 포장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도 사실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상품을 나도 팔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하다. 그 책을 제가 결국 2권을 썼는데 음. 책으로 돈은 절대 못 벌어요. 근데 이 책 2권이 퇴사할 때 엄청난 저의 2 기둥이 돼 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2권의 책은 제가 업을 통해 얻었던 내용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맞아요. 구름판이 돼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어쨌든 18년 동안 라디오와 오디오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플랫폼에 있으면서. 그래서 오디얼이라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누군가는 알고 싶어하는 노하우, 음흠. 이 유튜브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 노하우, 그리고 오디오 컨텐츠를 어떻게 꺼냈을 때 이게 잘 전달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자책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얘 PD한테 수없이 몇 년 동안 말했던 거거든요. 어. 책을 써라. 왜냐면 제가 얘 PD를 봤을 때 스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본인 스스로가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 힘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이라는 우산 안에서만 내 업을 만들어 왔고 우리 얘 PD는 그 우산 밖에서 새로운 우산들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저는 한 우산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고 얘 PD는 다양한 우산,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 투자도 실패해보고 네.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회복됐습니다. 지금 참나. 스스로에게 한 괜찮아.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그게 괜찮더라. 그래서 저는 얘 PD를 보면서 기록할 게 너무 당신은 많아. 너무 나 많다. 진짜 너무 많아. 나 그리고 또 듀얼 라이프를 살잖아요. 그니까요. 나 듀얼 라이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제가 부산 서울 듀얼 라이프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 연애를 또 아버지랑 못하지. 제가 또 창업을 하고 못 있어갖고 들었어요, 다행히. 네, 아버지랑 지금 그 못 들었어 진짜. 그래서 연애를 못하지라고 했는데 아, 그렇게 연애? 바쁜데 연애를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연애도 계속해. 해. 결혼을 안 했을 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부럽다. 내가 이건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바라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 연애는 계속하는데 결혼은 안 하는? 결혼 이제 해야죠. 아 그래요? 자 그, 미안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버지랑도 이제 창업을 해서 이번에 또 그 스토리 그, 너무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어떤 재능을 세상에 꺼내주는 세상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제 슬로건은 당신의 경험을 컨텐츠로 꺼내드리는. 근데 우리 아빠 컨텐츠가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아빠 걸 꺼내보니까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월급을 드리면서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이제 조금 유튜브에 담고 싶어서 할 거거든요. 우리 그거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가 궁금해? 궁금한 거 나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우산의 크기를 넓혀갔나. 좋다. 그리고 우리 에피디는 나는 어떻게 다양한 또 다른 엑스트라 우산들을 만들었나. 좋다.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는 걸 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 내용으로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피디의 오디얼이 이제 제가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퇴사를 하다 보니까 기록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유튜브에 기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희와 같은 결의 좀 이렇게 성장, 변화, 도전, 어떠한 긍정적인 시너지들을 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 힘을. 그리고 아이디어도 얻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남겨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창업하면서 느꼈던 정말 잔잔바리 팁도 하나하나씩 노하우를 꺼낼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굉장히 어색한 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시그널. 안녕. 안녕.